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 우파 세력은 한국 현대사를 다시 쓸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개표 조작 문개기가 한국 현대사 다시 쓰기 문개기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 먼저 50대 이하의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 개론서의 서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개론서의 우파 정치 게시판에서는 개념 정립이 안 되는 혼란스러운 판단이 주림은 압니다. 그런 혼란 원인은 지방방송의 경우로 별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교 그렇게 현실 기반으로 그냥 그냥 기복적 소망 성취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지방방송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 1장을 요약하겠습니다. 역사란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우리 자신의 시대적 위치를 반영합니다. 즉 역사는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가를 연구해야 됩니다. 역사적 사실에서는 정확성은 의무이지 미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성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소설 같은 거는 기본 팩트조차도 틀린 거는 역사 자체가 아닌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갖춰졌다고 존경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파사를 찐누르고 있는 거 있죠. 1990년 이전에 실제로 그랬어요. 모두 다 역사라면 사실 중심으로 써야 된다. 이거 일본 사학 영향이죠. 좌파 진영 강만길이나 이만열조차도 거의 사실 숭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사 철학이 없던, 그렇게 좀 부족하던 시대에 그거고, 예, 그렇습니다. 조갑제 씨의 박정희 전기의 계속된 판매는 족보학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행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관으로서는 영원히 정당합니다. 마치 지금 현재 족보가 개인적으로는 정당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영론적 교육 대상으로는 족보가 가르쳐질 수 있을까요? 시족이 다 다른데? 마찬가지로 역사도 다 그렇죠. 역사는 현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과거를 해석하는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열차 타고 갈 때 자기는 계속 지나가잖아요. 나무는 그대로 있고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나무가 다르게 보이는 거야. 처음에는 멀찍이 점 같은 게 있던 게 가까이 크게 보이다가 다시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 식으로 군사정권 기억도 그래요. 저 어렸을 때 딱지 칠 때 전부 다 어른들의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문서화된 속에서 어른들 기억들이 이제 반성적으로 재구성되고, 그러면은 지금 반성적으로 재구성되는 그런 사람들의 발언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설 땅 자체가 없잖아요. 군사정권 때 청춘이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도배를 해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역사도 그래요. 꾸준히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 식으로 과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 철학이 뭐예요? 하던 시절에 대학을 나왔다는 것에 대해 기인한 노정세대의 자아의식이 역사 철학을 아는 다음 세대 언제까지 재갈물리기로 나올 것인지, 역사는 무엇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거는 역사가의 마음속에서 재구성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역사가 인식한 사람이잖아요. 사건 인식 대상이잖아요. 사건 존재.
이 기본적인 그 뭐랄까 그 역사를 처음적으로 해야지 기록이 되는데, 그 사건 상황을 체험을 할 때 그 인식 과정, 사고 과정, 이걸 생각해야죠.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크로체는 콜링우드에 영향을 줬죠. 여기 체험적으로 그래요. 1980년대 거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그 당시를 말씀드리자면 90년대 출생 세대는 모를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역사책은 1945년까지만 사실대로 자세히 기록됐고, 45년 이후는 살짝 기록하고서는 박정희 예찬론으로 나왔어요. 박정희 전두환 예찬론으로. 그런데 그거는 현재를 기록한 게 아니다. 6.25 전쟁 때 그렇게 맞서 싸운 군인들, 그 군인 주체의 과거 기억일 뿐이지 현재의 기억이 아니다. 지금 입장으로 치면은 똑같죠. 그 군사정권 때 청춘이었고 87년도쯤에 40, 50대였던 그분들의 과거가 지금 현재 인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은 그 87년에 모든 역사는 현재사이다고 하면서 군사정권에 대해서 잘못된 거 좀 보자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마치 그 성희롱 그 변호하던 사람들이 성희롱하고 무제한적 정부에 이건 아니야 했던 사람들이 무제한적 정부 했듯이, 그 군사정권에 모든 그 군사정권 당대사를 좀 다루게 해달라고 하다가 빡쳐가지고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그래서 고차 쓴 한국 현대사, 뭐 내 머리로 생각하는 한국 현대사,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현재 기준으로 과거를 해석할. 그러니까 그 열차를 타고 가면서 나무를 그렇게 그 차창 밖에 나무를 객관적으로 기록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나한테 다가오면 지나가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그렇게 현재 라고 파악될 수 있는 그 열차 안에 서 있는 자기 그렇게 가는 거죠. 역사는 과거 그 자체와 과거 그 자체에 대한 역사의 사유에 대한 연관입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박정희 실제 역사와 그 부산 경남권 김영삼 파벌 70대 세계관인 조갑재 씨 사고의 부산 그 경남 김영삼파 70대식 왜곡이 말해질 수 있는 거죠. 왜곡 없이 절대 중립으로 역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드시 한 시대를 다루는데 복수가 필요합니다. 서로 크로스 체킹하면서 증명되니까요. 지금 보수 주장 봅시다. 조갑재 씨 판본 하나만 강조되잖아요. 조갑재 씨 판본이 무엇이 잘못인지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요.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말에는 꾸준히 사회가 젊은 세대로 세대 교체가 된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가의 마음의 재구성은 판타지 몽환 소설 쓰자는 게 아닙니다. 영웅 소설에서 마음 강조하면서 그 환상으로 나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 신문 기사는 논문이 아니에요. 신문 기자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 조각 맞추기 하다 보면은 결국은 빈틈이 있어요. 사람의 판단력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면, 판단을 하면서도 신문 기자는 해 보인다, 로 여겨진다, 로 파악된다, 로 하면서 좀 자제하겠지만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는 업계 속성이 기준이 되고, 기자업계, 학계는 학계의 룰로 제한되겠죠. 그러니까 역사가 실증적인 역사가 주류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는 모든 역사는 사유의 역사다.
역사가의 정신 속에서 과거의 재구성이다. 역사가는 자신이 다루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즉 조갑재 씨 같은 경우에서는 그 신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조갑재 씨가 신라의 그 삼국유사 향가를 공부했을까요? 삼국사기를 그 단제 신체우선 형식으로 삐뚤어 읽는데 그 신라 그 삼국유사도 신라 정신의 그 구현이잖아요. 삼국사기가 그 배제하고 있는 게 삼국유사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제명매가만 해도 그래요. 삼국 통일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신라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신라가 그 통일 전쟁 이후에 상당히 좀 병을 겪고 그 과정에서 차츰차츰 구군이 쇠했다는 게 학계 정설이죠. 우리는 현재의 눈을 통해서 과거를 조망한다. 역사가의 기능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열쇠로서 과거를 지배하고 이해한다. 아까 신라 이야기 맞아요.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군사 액션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시대, 한 시대의 인식을 생각하자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믿는 종교. 예전엔 그랬어요. 삼국 통일 이룩한 화랑의 정신을 그렇게 말할 때 그 시대 사람들이 믿던 종교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이해하잖아. 그 한중수교 덕분에. 그러니까 신라 쪽에서 신라 입장에서 당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당나라 입장에서 신라를 보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당나라 입장에서 신라를 보는 거하고 신라 입장에서 당나라 보는 거하고 진실한 중간쯤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삼국시대 역사도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그래요. 현재 인식에서 동북공정 뿐만 아니라 그 귀족 중심으로 신분사열제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귀족들의 움직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친중파 움직임도 있고 그런 현재 속에서 과거의 신라 시대 연구했던 논문들이 한계가 치명적이지 않는가. 당대 사람들의 입장이 그래요. 군사 정권에서도 그래요. 지금 개표주작의 비관론자 있잖아요. 절대로 김무성하고 박지원이 짬짬이한 건 무너지지 않는다. 모든 권력을 다 쥐었다. 그런 자포자기. 군사정권 때는 국가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 시대의 인식이 완전히 다른데 지금은 전두환은 좌파 정권의 돌림방의 대상이잖아요. 지금 생각으로 과거를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믿던 세계관, 특히 지금은 도교가 많이 강조돼가지고 길 가는 여인네들이 맨날 내 배꼽 봐라, 내 배꼽 봐라, 내가 얼마나 날씬한지 봐라. 근데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어? 까시나가 그냥 그렇게 성적인 거 드러내면 저 씨발년 쌍년이 그냥 이런 식으로 아주 그렇게 당대 사람들의 시대인식이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할 때면 당대 사람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박정희 정기를 조갑재 씨 버전 그냥 수정 없이 막 계속 그냥 족보학처럼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 시대 속에서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박정희도 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족장신 그런 거로 가면서 오히려 우파가 망하는 거예요.
객관적 역사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의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이거 굉장히 80년대 유행했어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그러면 왜 지금 2020년 성희롱 인권 변호사의 성희롱 시대, 그 현재와 87년 6월 항쟁을 그 현재와 과거의 대화로 87년 전후사의 재인식 왜 안 나와? 윤미향의 현재와 윤미향 시민단체 현재와 87년 6월 항쟁 과거.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군사정권 때 모든 역사는 현재사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과거만 이야기하는 거야. 모든 역사는 현재사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과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개표주자 문객의 조갑재 씨가 도와주고 있는 거지. 이게 답답한 거고. 역사는 역사가의 정신 속의 재구성이다. 역사가는 자신이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역사는 현재의 그 눈을 통한 과거의 재조명입니다. 조갑재 씨의 박정희 전기는 90년대에 입각한 박정희 조명이지 초월적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과거를 그냥 무조건 배워라. 과거가 그 핵심이다. 과거를 따라 배우자. 누구님 그 길 따라서 따라 배우자. 이건 유교하고 족보하기 섞인 거죠. 가부장 역사.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우파입니까?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우파냐고, 씨. 화가 안 나냐고. 강만길에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가 있습니다. 그의 그 역사의 큰 골전은 해방 공간에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남북한이 소련 군정이길 바라던 먹물마피아 연합의 복원을 중심으로 과거 역사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를 이면 논리로 깔면서 일반인들에게는 보편민주화 같은 오덕을 유발하게 하는 정신분열적 오덕을 유발하는 장치입니다. 서술은 좌익 내용의 돌직구인데 표현에서는 완고거법이죠. 그 완고거법을 다 이해해야지 강만길의 책을 읽습니다. 강만길의 그 큰 틀은 87년 6월 항쟁 직후에 민통련이 그 20년대 신관의 운동이고 30년대 중국 지역 민족해방 운동이고 40년대 좌우합작 민족해방 통일전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와 과거의 강만길이 그 현재와 과거의 그 대화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우파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역사서술. 70년생인 나에게도 박정희 시대 인식은 4, 5년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5살부터 기억이 나는데 4, 5년 밖에 기억이 겹쳐진 게 없죠. 그나마도 어린이 기억은 빼자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를 살아있게 전하려면 다수가 접하는 현재 인식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파 진영은 조갑재 씨 책장사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과연 나보다 어린 세대들이 조갑재 씨의 박정희 책을 왜 읽음을 강요당하는지, 기본적으로 70대 부산 경남 이사의 90년대 시대인식이 뚜렷한데 한번 쭉 보세요. 박정희 전기가 90년대 쓰여진 게 맞아요. 90년대 쓰여진 게 맞아요. 90년대 처음 써가지고 한번 재판하면서 원고 살짝, 근데 주로 90년대 썼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박정희 긍정이 반대한다. 좌파는 기본적으로 박정희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 자체 반대잖아요. 근데 저는 영생불면 조갑재 렌즈,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의 대화가 되는 그런 역사 인식이 아니라 무조건 족보하게 조갑재 씨가 가부장적인 위치를 가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문제, 그에 대해서 반대죠. 지금 해야 되는데 못하는 역사의 서술. 모든 나타난 2020년의 현재 윤미향 사건, 개표 조작 사건,
성희롱 서울시장의 그 시장 문제, 기타 등등 모든 게 87년 전후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슈잖아요. 그럼 뭐랄까. 그래서 87년에 대한민국 건국 반대했던 먹물들의 연합이 주축이 됐던 거잖아요. 그들의 행동을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과인지 딱 논할 수 있잖아. 건국 반대 파벌이 뭘로 결집했어요? 대한민국 성립이 아니다. 그거 부정하면서 해방 전후사 인식으로 했잖아요. 이에 대응되는 시도 딱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 그거 하는 즉시에 누구 손해 입을까봐. 그러니까 현재가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인식 성희롱 인권 변호사의 그게 인권 기본권 보장이 과연 어땠나? 윤미향 시민사회가 과연 어땠나? 박근혜 불법 탄핵 군사 정부 극복이 과연 당시에 김대중이 천주교고 김영삼이 개신교라서 하나님의 그거냐? 아니면 뭔가 다른 데서 명령이 온 거냐? 일단 이거 논쟁적인 거 아주 재밌는 주제 아닙니까? 개표 주장 문제, 의혹 문제, 민주화의 허구성. 지금 그래요. 매번 일회성으로 유튜브에서 비분 관계 하는 것보다 딱 그 집단 의식, 현재와 과거의 대화로 모든 우파 보수 진영이 과연 그 시대 87년 6월 항쟁이 뭐였냐? 지금 이 현재 성희롱 인권 변호사와 윤미향 개표 조작 불법 탄핵 기준으로 87년 6월 항쟁이 뭐였냐? 87년 6월 항쟁. 이 현재를 기준으로 87년 6월 항쟁이 뭐였냐?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없으니까 역사 왜곡 금지법 같은 거를 허락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직도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라인이 그냥 호남 좌파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하되 일반 사람들의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지 않나. 박지원 라인과 김무성 라인 사이에서는 먹물은 다 아는데 이게 연결됐다.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큰 그림을 감추고,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한 번도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동의를 받은 것 같이 또 외국에 퍼뜨리고. 그래서 그 역사 서술이 87년 6월 항쟁이 2020년 지금 윤미향, 박원순 개표 조작 이런 거 기준으로 뭐였냐 판단을 하는 서술이 안 나오는 게 이런 지배 권력 때문이고 87년부터 쭉 이어지는 WCC가 후원하고 있는 거 말입니다. 이 권력체 때문에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게다가 제일 심각한 게 있어요. 저는 한국사 시민강자가 마지막 우파 역사가라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그 우파 사이트에서 어마무시하게 아마추어리즘의 인해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으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역사학에 대해서 기본을 공부한 거니까. 조갑제닷컴이 띄웠던 정경희 씨조차도 어떤 수준을 보고 담보하지 못하는데, 근데 그보다 더 갖춰지지 않은 아마추어리즘의 인해 장벽, 이게 딱 갖춰지고 있으니까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올 택이 없는 거죠. 인해 장벽에 갇히면은 정말 정보를 전하는 것이 절망스러워집니다. 한국사 새로 쓰기가 막히는 근본 원인, 기본적으로 지배 권력의 신앙이 다른 거예요. 개신교나 서양사학은 대개 개신교 기반으로의 한 세속적 버전이잖아요. 그런데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는 오시는 조상신 문제예요. 나하고 조상신의 직접적인 연결, 나하고 조상신의 연결, 나의 인식이 조상의 인식이고 시족 인식이고 혈연 인식이고, 그래서 함석헌 선생의 그 신앙적 인식 때문에 윤미향도 나오고 바오숙도 나오고, 그러니까 시족 안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함석헌 선생의 인식 때문에 그 홍남기 씨처럼 그 무제한적 정부로 부동산 조지고, 뭐랄까, 좌파를 향해서는 조금도 과잉 정부 하면 안 된다. 1도 과잉 정부 안 된다 하면서 부동산에서는 1000만 이상의 그렇게 과잉 무제한 정부하고, 오시는 조상신 하면서 시족 인식으로 내로남불을 깔고 가는 거예요. 내로남불을 깔고 가는 거야. 함석헌은 선생 사고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좌파 진영에. 근데 우파 진영까지 공유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반면에 서양 사학은 기독교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그의 문화권의 세속적인 지식이죠. 체험으로서의 역사인식과 기독교 신앙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는 세계교회 복음사기단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WCC요. 87년 이후에 그때 사회 분위기, 당시 사회 분위기는 기독교였고, 김영삼도 개신교, 김대중은 천주교. 이제 다 기독교 분위기네. 한번 다 기독교 분위기가 김영삼, 김대중 하는 말 믿어보자. 뭐랄까, 현재, 시간 이동하는, 뭐랄까, 그런, 과거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불교적 사유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사기로밖에 볼 수 없죠. 민중의 승리가 아니라 복음 사기의 성공입니다. 제일 큰 성공 요인은 WCC 후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이 착오를 한 거죠. 함석헌 신인식에서는 하나님 인식이 나오는 게 불가능한데, 하나님 인식이라고 전부 착오를 했어요. 착오를 하고 철회를 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은 거죠. 조상 숭배를 통해서 고대 대동사의 미래를 바라보는 후천개벽 인식이 아니라,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래를 기대하며 바라던 희망, 그 희망 속에 과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진영론적으로 화이론으로 하면서 잡기야 물러가라, 그 다음에 우리 편 온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게 바로 잡힐 건다. 악이 무너지고 악이 최종 승리가 아니라는 그런 희망이 필요하다. 국제 예수 사기단에 기반돼 만물이 엉뚱한 위치로 바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회를 바로잡으러 만물을 회복시키라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희망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희망인식에 초대된 그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분명한 그런 게 필요하죠.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은 세계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향합니다. 역사적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종말론적 성취입니다. 역사로서의 계시의 출발점은 우주로부터의 신증명입니다. 현실 전체에 대한 질문으로서 하나님을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전체로서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1987년 이후, 이전과 이후를 가늠하는 큰 잣대가 있어요. 교회 기구에 있었던 신종교 할아버지들이
우상숭배 금지하는 보수 개신교가 역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신앙에 대해서 허락하라. 뭐 그래서 그렇게 민족신앙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갖가지 뭐 도덕자 때는 뭐 비합리적 규제다. 근데 그런 그 쭉 있었던 일과 맞물리는 게 기독교 내에서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 성경으로 계속 반추하면서 사회 인식과 하나님 인식이 맞물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결국 그 지금 현재 오늘의 인식이 인간의 죄성 때문이지 않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상황을 개혁하러 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계시는 전적으로 약속의 실제적 성취입니다.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최초의 그 언약 약속,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약속을 부여잡고, 이게 이 상황이 반드시 멈춰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존적 근거가 되었던 약속,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항상 드러납니다. 하나님 계시에서의 역사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다루시는 피조된 도구, 하나님이 장소, 그분의 계시의 진리가 성취되는 를 통해서 인식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의식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 의식은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 약속에 대해서 역사적 신실함 속에서 나타납니다. 약속의 현실적 적합성은 약속을 주시는 분에 대한 신뢰성과 신실함에 있습니다. 기독교적 종말론은 4가지 지평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특정 씨족의 족보의 이익을 위한, 특정 씨족의 그 이익을 위한 권력을 위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세계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것은 땅과 함께 가지는 인간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것은 인간적 인격들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그가 활동 가운데 계시며 세계를 향해 오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타고 그래서 부활하시는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십니다. 희망의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현재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하러 오신다는 희망과 조상신이 특정 시족의 후손에게만 도움을 준다는 신종교 신관의 가짜 희망의 차이를 강조해야 됩니다.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종말론적 인식이 없다면 교회 탄압에 맞서지 않고 문재앙을 빨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지도부는 다시 말해서 벌 받아야 됩니다. 벌 받아야 됩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지도부를 벌하러 오시는 하나님, 세계교회협의회 지도부를 벌하러 오시는 하나님, 신종교 지도부가 꽉 쥐어 찬 KNCC를 벌하시러 오시는 하나님,
세계교회협의 지도부의 민형사상 사기죄로 벌하러 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오실 겁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오심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과 그 한국 국민 간의 그 언약의 관계가 중국 국민 문명식의 신분노예제 삶을 다시 없게 하겠다. 다시 그 하나님과 그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됩니다. 신종교 무당신앙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차별금지법과 더불어 한국교회 탄압의 주체는 아이러니아입니다.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지금 제 시점은 서방교회 입장에서 동방교회 입장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교회 입장에서 비판하는 거죠.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한국 국민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한국 문명에서 헬라 문명의 철학과 현대 철학 전공의 텍스트이지 알아듣는 숫자가 많이 늘었지만 많이 늘어도 그렇게 다수가 아니에요. 아주 최단으로 뽑으려봤자 한 1만 명 될까요? 한국 국민에서 책 팔아먹기엔 1만 명은 충분한 인원일 수 있어요. 근데 저기 사회적 파워로서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한 그 오해의 상당 부분은 서방교회 신학을 그렇게 믿어가지고 가진 오해가 아니라 헬라 문명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그 세계교회협의회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철학적 신학 그게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요. 그 세계교회협의회 지도부가 제주도 방언, 제주도가 얼마나 한국 신학과 방언이 많은지 모를 겁니다. 거기 가서 그거를 다 한다고 외국 그렇게 제주도 그 신학 제주도 방언이 유럽 사람들이 다 배움을 강요당한다고 칩시다.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몇 명이나 그걸 다 알겠어요. 근데 그 저기 뭐랄까 저기 그 유럽의 농촌에서는 그런 스토아적인 헬라 문명이 기본 가닥일 수 있어요. 근데 한국 국민은 그게 아니거든요. 비록 농촌 문화가 유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야. 거기에 기반한 그 오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성경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 신자와의 그런 언약 관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는 그런 연합이지 딴 게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딴 게 주로 한 데서 모든 범죄가 나타난 겁니다. 일간 패스트 저장소 정치 게시판에서 박근혜 탄핵이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분수령이 되고 어떤 이들은 개표 조작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을 통째로 현재로 보고 과거를 해석합니다. 근데 개표 조작 문계기 라인에 박정희 기억이라는 인해 장벽에 막혔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체로 현재를 분석 안 해요. 현재를 분석 안 하고 정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 즉흥적인 몇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그렇게 하고 있죠. 현재가 반드시 그렇게 무너지고 새롭게 차지한다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지금 개표 제작으로 선거가 어딨나 절망이나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악이 무엇인지 전체의 우파 진영이 공유를 하면서
이 상황이 반드시 바뀐다는 희망을 담은 그런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잖아. 그냥 마치 그러니까 족보학으로 박정희를 이용했던 김영삼 라인 그런 할아버지들의 그 족보 중심으로 해서 그 할아버지 중심으로 할아버지들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씨족 중심 라인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 우파 다수가 소외되는 거예요. 좌익에게 소외될 뿐 아니라 우파에게도 소외가 되는 거예요. 고통의 현실이 뚜렷합니다. 근데 고통의 현실 이런 거를 다루다가 슬쩍 북한 인권 논의하시고, 그러니까 북한 인권을 논의해야죠. 근데 이런 논의를 안 하겠다는 의미로 북한 인권 간다고요. 이런 논의를 안 하겠다는 전제로 간다고요. 이런 논의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전제로 간다고요. 뭐 물론 저기 이제 아시아에도 종말론이 있죠. 정도령 신앙, 이 왕조가 붕괴된다. 근데 그렇게 그 정도령 하면서 딸랑 한 명만 그렇게 내세우고 한 명만의 그렇게 저기 그 개인기 하면서 딱 시간 지나면은 이제 그 김무성 박지원 짬짬이 라인에 바지저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 지나면 바지저고리가 잖아요. 도대체 몇 번의 반복인가요? 너무 많이 반복돼가지고 지겨울 정도야. 기독교식 그 신학은 불의가 마지막일 수 없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결국 그 저기 그 이야기를 그 정리하면서 그 군사 정권에 닥친 그런 그 억울한 현재를 논의하자. 그 논의했던 분들이 지금 그 거꾸로 지금 현재 그 87년 이후에 나타난 일이 나타나는 그런 그 결과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부 다 윤미향, 성희롱 인권 변호사, 그 무제한 정부, 개표 조작, 불법 탄핵 이게 모두 다 87년 6월에 유월 항쟁이 무엇이었냐 의문을 갖게 하잖아요. 여기부터 통일되지 않으면은 우파 진영이 전부 깍깍놀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역사의 재인식이 필요할 시점인데 참 답답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